안녕하세요. 프로그레시브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중화 반응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단원을 배우고 나면 대표적인 산염기 물질의 특징을 알고 산성과 염기성이 나타나는 까닭을 설명할 수 있다. 산과 염기를 혼합할 때 나타나는 중화 반응을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중화 반응을 이용하는 예를 찾을 수 있다. 생각 조각. 생선에 레몬즙을 뿌려 비린내를 없애는 것은 어떤 화학 반응을 이용할 것인가? 킁킁. 산성과 염기성. 레몬과 식초에는 산이, 비누와 제산제에는 염기가 들어있어 서로 다른 성질을 나타낸다. 산과 염기는 각각 어떤 성질이 있을까? 산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하는 성질이 있다. 이러한 산의 공통적인 성질은 산성이라고 하며 산성을 나타내는 물질에는 염산, 황산, 아세트산 등이 있다. 반면 염기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하는 성질이 있다. 이러한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은 염기성이라고 하며 염기성을 나타내는 물질에는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슘, 수산화칼륨 등이 있다. 그림 1-14 산성과 염기성. 산성,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한다. 달걀 껍데기의 주성분인 탄산칼슘과 반응해 이산화탄소기체를 발생시킨다. 염기성,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한다. 달걀 흰자의 주성분인 단백질을 녹인다. 산과 염기의 수용액은 전류가 흐른다. 전기 전도성이 있다는 것은 산과 염기가 물에 녹으면 이온화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종류가 다른 산과 염기가 각각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림 1-15와 같이 묽은 염산에 전류가 흐르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한 부분이 마이너스극 쪽으로 이동한다. 황산이나 아세트산으로 실험해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산성이 나타나는 것은 양이온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15를 보면 질산 칼륨 수용액에 적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위에 묻은 염산에 적신 실을 올리고 전류를 흘러주었을 때, 지금 여기 묽은 염산에 적신 실을 올리고 전류를 마이너스국 걸어주고 여기 플러스국 걸어줬을 때 붉은색으로 변한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쪽이다 라는 겁니다. 반면 그림 1-16과 같이 수산화나트륨 소용액에 전류가 흐르면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으로 변한 부분이 플러스국으로 이동한다. 수산화칼륨, 수산화칼슘으로 실험해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며 이를 통해 염기성이 나타나는 것은 음이온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16을 보면 붉은색으로 리트머스 종이가 되어 있는데 수산화 나트륨을 나트륨 수용액에 적신 실을 가운데다 놓고 전류를 흐르게 되면 플러스 쪽으로 파란색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플러스 쪽이. 읽어봅시다. 질산칼륨 수용액에 적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 위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에 적신 실을 올리고 전류를 흘러주었을 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산과 염기를 물에 녹이면 다음과 같이 이온화가 된다. 여러 가지 산의 이온화, 여러 가지 염기의 이온화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산의 이온화를 보면 염화수소 HCl이 수소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이온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H2SO4 황산이 H 플러스와 SO4E 마이너스로 수소이온과 황산이온으로 이온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아세트산 CH3COOH가 수소이온과 CH3COO 마이너스 아세트산 이온으로 이온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염기의 이온화를 보면 NaOH 수산화 나트륨이 Na 플러스 나트륨 이온과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으로 이온화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KOH 수산화칼륨은 K 플러스 칼륨 이온과 OH 마이너스 수산화이온으로 이온화가 되고 있고, CaOH3 수산화칼슘은 CaE 플러스 칼슘 이온과 두 배의 OH 마이너스 수산화이온으로 이온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탄산 H2CO3와 수산화 마그네슘 MgOH2가 각각 이온화되는 반응식을 한번 써보자. 이와 같이 물에 녹아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산이라고 하고, 물에 녹아 수산화이온 OH-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산의 경우에는 수소이온 이온화됐을 때, 염기의 경우에는 이온화됐을 때 OH-, 즉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지시약. 지시약은 용액의 성질에 따라 색이 변하는 물질로 색 변화로 산과 염기를 구분할 때 사용한다. 대표적인 지시약으로는 리트머스 종이, 페놀프탈레인 용액, BTB 용액, 메틸 오렌지 용액 등이 있다. 리트머스 종이, 페놀프탈레인 용액, BTB 용액, 메틸 오렌지 용액인데, 중성일 때는 리트머스 종이, 페놀프탈레인은 색깔이 없고 BTB는 초록색, 메틸 오렌지 노란색입니다. 근데 산성일 때는 리트머스는 빨간색, 페놀프탈레인 변화 없고 BTB는 노란색으로, 메틸 오렌지는 붉은색으로. 그리고 염기성일 때는 리트머스 종이는 파란색으로, 페놀프탈레인은 약간 보라색을 띤 빨간색으로, 그다음에 BTB 용액은 파란색으로, 메틸 오렌지 용액은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자, 이 위에 아레니우스에 대한 설명이 나왔는데, 아레니우스가 설명 없었는데 왜 나왔죠? 일단 봅시다. 산과 염기를, 스웨덴의 화학자로 산과 염기를 정의한 사람이 아레니우스입니다. 1859년에서 1927년에까지 사셨으니까 41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68세, 69세까지 사셨네요. 자, 확인. 1. 산 수용액에 전류를 흘려주었을 때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 이온은 무엇인가? 2. 염기 수용액에 전류를 흘려주었을 때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이온은 무엇인가? 자, 산과 염기를 혼합할 때의 변화입니다.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산과 염기를 혼합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다음 탐구에서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혼합할 때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해보자. 탐구, 산과 염기를 혼합할 때 용액의 변화를 알아보기. 탐구 수행 일반화 과정으로 개방성, 목표입니다. 산과 염기를 혼합할 때 나타나는 용액의 변화를 관찰하고 관찰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문제 인식, 산과 염기를 혼합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요거에 대한 탐구 활동인데, 준비물로는 같은 농도의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페놀프탈레인 용액, 자석 젖게 막대, 비커 스탠드 집게, 뷰렛 집게, 뷰렛 깔때기, 교반기, 무선온도 센서, 스마트 기기, 실험복, 실험용 장갑, 보안경. 유의점, 실험복, 실험용 장갑, 보안경을 적용한다. 실험 전 약품의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한다. 용액이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약품이 피부에 닿았을 때는 묻은 부위를 흐르는 물로 충분히 씻는다. 실험 후 남은 물질은 정해진 곳에 모아 처리한다. 특히 염산과 수산화트륨 수용액은 지정된 폐수통에 분리하여 처리한다. 과정 1. 비커에 염산 20ml를 넣고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2방울에서 3방울 떨어뜨린다. 2. 1회 비커에 자석 적게 막대를 넣고 교반기 위에 올린 뒤 무선온도 센서가 자석 적게 막대에 닿지 않도록 장치한다. 3. 뷰렛, 여기 밑에 보면서 할까요? 3. 뷰렛 집게를 이용해 뷰렛을 스탠드에 고정한 뒤 깔때기를 이용해 뷰렛에 수산나트륨 수용액 40ml를 채운다. 4. 무선온도 센서를 작동시켜 온도 측정을 시작한다. 5. 뷰렛에서 수산나트륨 수용액이 천천히 떨어지도록 뷰렛 꼭지를 조절한다. 6. 뷰렛의 수산나트륨 수용액이 비커에 모두 떨어질 때까지 온도를 측정한다. 온도 측정 시간은 수동 또는 15분 이상으로 설정해. 무선온도 센서, 젖게막대, 교반기, 뷰렛 집게, 뷰렛 스마트 기기 등이 있는데, 어, 다음 페이지 계속되는 7번을 봅시다. 수산나트륨 수용액의 부피에 따른 온도 변화 그래프를 내려받는다.
8. 온도 변화 그래프를 공유 플랫폼에 올리고 다른 모둠과의 공통점을 찾아본다. 무선 온도 센서 사용 방법 1. 스마트 기기에 센서 분석 앱을 설치한다. 2. 무선 온도 센서와 센서 분석 앱을 연동한다. 3. 센서 분석 앱에서 데이터 수집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수집 속도 및 간격을 설정한 후 무선 온도 센서로 온도를 측정한다.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 지능형 과학실 온의 탐구 수업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그래프로 변환할 수 있다. 결과 및 정리 1. 온도 변화 그래프를 보고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혼합할 때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해보자. 2.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혼합할 때 나타난 혼합용액의 색 변화를 바탕으로 혼합용액의 성질이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해보자. 3. 산과 염기를 혼합할 때 혼합용액의 온도 변화를 용액의 성질 변화와 관련지어 설명해보자. 디지털 온도계로 산과 염기를 혼합할 때 용액의 변화 알아보기. 1. 비커에 염산 20ml를 넣고 페놀프탈레인 용액 2방울에서 3방울 떨어뜨린다. 2. 1의 비커에 자석 적게막들을 넣고 교반기 위에 올린다. 3. 스포이트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4ml씩 넣으면서 디지털 온도계로 혼합용액의 온도를 측정하고 색을 관찰해 표에 기록한다.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부피 밀리리터로 따졌을 때 0, 4, 8, 12, 16, 20, 24, 28로 설정을 해놓고 용액의 온도를 측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용액의 색깔을 적어 넣습니다. 4. 3에서 측정한 용액의 온도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보자. 이때 지능형 과학실 온을 이용하면 수집한 데이터를 그래프로 변환하기 쉽다. 디지털 온도계, 무선 온도 센서 대신 디지털 온도계로 실험할 수 있다. 자, 중화 반응입니다. 묽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혼합하면 묽은 염산의 수소이온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수산화이온이 반응해 물을 생성하고 혼합생 용액의 성질이 변한다. 즉 HCl의 이 그 수소이온, 그다음에 NaOH의 이 OH 이온, 수소이온은 산을 나타내고 OH이온은 염기를 나타내는데 그게 반응을 해서 물을 생성하고 NaCl을 만듭니다. 이처럼 산과 염기를 혼합할 때 산의 수소이온과 염기의 수산화이온이 1대1로 반응해 물을 생성하는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고 한다. 그래서 H 플러스 이온과 OH 마이너스 이온이 결합해서 H2O 물 분자를 생성하는 중화 반응 모형이 그림 1-17에 나타나 있습니다.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혼합용액의 성질은 혼합용액에 남아있는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의 수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지시약을 이용하면 혼합용액의 성질을 알 수 있다. 그림 1-18은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은 일정량의 묽은 염산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혼합할 때의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각 수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의 수와 물 분자의 수를 적고 산성, 중성, 염기성 중 어떤 성질을 띠는지 써보자. 그림 1-18에는 묽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중화 반응 모형과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색 변화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맨 왼쪽 그림은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서 OH와 Na, OH 이온과 Na, 나트륨 이온이 들어가 있는 게 보여지고요. 여기서 OH 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한 방울씩 떨어졌습니다. 그럼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은 묽은 염산에는 H 수소 이온과 염소 이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수소 이온은 두 개입니다. 그리고 수산화 이온은 없죠. 그러니까 수소 이온이 더 많으니까 산성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따져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림에는 물이 있고 나트륨 이온이 있고 음, 여기 그 염소 이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 따져보면 많은 것들의 그 성질을 따라가겠죠. 그럼 여기도 Cl은 두 마리, 그다음에 물 두 마리, 나트륨 두 마리 해서 나타나 있고, 요맨 오른쪽 그림은 물, 중성, Cl 둘, 나트륨 셋, OH 하나. OH와 OH가 있잖아요. 그럼 무슨 성질인지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은 묽은 염산에 수산화트륨 용액을 넣으면 중화 반응이 일어나 수소이온이 점점 줄어든다. 하지만 수소이온이 모두 반응하기 전까지 혼합 용액은 산성을 띠므로 혼합 용액의 색은 변하지 않는다. 수산화트륨 수용액을 계속 넣어서 수소이온이 수산화이온과 모두 반응하면 혼합 용액은 중성이 되고 그 이후에는 수산화이온이 증가해 혼합 용액은 염기성을 띠게 된다. 따라서 혼합 용액의 색이 붉은색으로 변한다. 또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혼합 용액의 온도가 높아지는데 이는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중화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자, 그림 1-19에는 일정량의 묽은 염산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넣을 때 용액의 온도 변화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가를 보면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계속 중화열이 발생하므로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다가 묽은 염산에 있던 수소이온이 모두 반응하면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넣어도 중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중화열이 발생하지 않지만 혼합 용액보다 온도가 낮은 용액이 가해지므로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Q. 가와 나 용액은 중성, 산성, 염기성 중 어떤 성질을 띠는지 써보자. 중화열은 반응하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많을수록 더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산과 염기가 완전히 중화되었을 때 혼합용액의 온도가 가장 높다. 이처럼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에는 혼합 용액의 온도와 성질이 변한다. 따라서 산과 염기를 혼합할 때 용액의 온도 변화와 지시약의 색 변화를 관찰하면 중화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확인. 그림은 묽은 연산 HCl과 수산화칼슘 CaOH2 수용액의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혼합 용액에 들어있는 입자 모형을 그리고 혼합 용액의 성질을 설명해 보자. 묽은 염산, 수산화칼슘 수용액, 혼합 용액.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 속의 중화 반응. 입안의 세균은 음식물을 분해하여 산성 물질을 만드는데 이 물질은 충치의 원인이 된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 염기성 물질이 포함된 치약으로 양치질을 한다. 또 염기성인 변기의 때를 제거하기 위해 구연산이나 산성 물질이 포함된 세제를 사용한다. 이외에도 우리 생활 속에서 중화 반응을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다. 자, 그림 1-20 생활 속 중화 반응입니다. 맨 왼쪽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 석탄이나 석유 등 화석 연료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황산화물은 산성비의 원인이 된다. 공장에서는 배기가스를 배출하기 전에 황산화물을 염기성 물질인 산화칼슘과 반응시켜 제거한다. 두 번째 그림은 종이의 대량 생산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만들어진 대부분의 종이는 산성을 띈다. 산성 종이는 시간이 지나면 누렇게 변하거나 공기 중의 습기와 반응해 손상된다. 이를 막기 위해 산성 종이에 염기성 약품을 추가해 책의 보존 수명을 늘린다. 세 번째 그림, 생선이 죽고 나면 생선을 이룬 단백질이 분해되어 비린내가 나는 염기성 물질이 생성된다. 생선 요리를 할 때 산성 물질인 레몬을 뿌려 비린내를 제거한다. 제산제 마지막 그림입니다.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속이 쓰리고 식도가 손상될 수 있다. 이때 약한 염기성 물질이 포함된 제산제를 복용하면 위산에 포함된 산성 물질의 일부가 중화되어 통증이 완화된다. 탐구입니다. 탐구를 보면 중화 반응을 이용한 생활 속 문제 해결 방법 카드 뉴스 만들기, 자료 수집 안전 지속 가능 사회의 기여, 문제 인식, 생활 속에서 중화 반응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 목표, 중화 반응을 이용하여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카드 뉴스를 만들 수 있다. 과정 1. 환경 건강 산업 분야에서 산성 물질이나 염기성 물질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찾고 중화 반응을 이용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조사해 보자. 분야, 발생한 문제, 중화 반응을 이용한 해결 방법, 환경 건강 산업. 자, 예를 들어서 토양 산성화가 있는데 산성화된 토양에 염기성 띠는 석회가루를 뿌려 토양의 산성 물질을 중화한다. 중화 반응으로 생활 속 환경 문제 해결하기. 호수와 토양의 산성화. 토양이 산성화되면 생물이 잘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염기성을 띠는 석회가루를 뿌려 중화한다. 2. 모종별로 조사한 사례를 공유하고 사례 중 하나를 선택해 중화 반응을 이용한 생활 속 문제 해결 방법을 소개하는 카드 뉴스를 만들어 보자. 결과 및 정리. 공유 플랫폼의 카드 뉴스를 공유하고 발표해 보자. 자, 소단원 확인하기. 1. 산과 염기를 혼합할 때 공통으로 반응하는 이온들로 나타낸 화학 반응식을 쓰시오. 2. 탐구력 키우기. 같은 온도의 묽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부피를 다르게 해 혼합하였을 때 중화열이 가장 많이 발생한 용액과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설명해보자. 가. 용액. 묽은 염산 20ml 플러스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40ml. 나. 용액. 묽은 염산 40ml 플러스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40ml. 다. 용액. 묽은 염산 40ml 플러스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20ml. 생각 조각 2단원에서 찾은 생각 조각을 54쪽에 써보자. 평가 2. 지식 이해. 산과 염기를 혼합할 때 나타나는 중화 반응을 설명할 수 있는가? 과정 기능. 적절한 과학적 도구를 활용하여 산과 염기를 혼합할 때 변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가? 가치 태도. 중화 반응을 이용한 생활 속 문제 해결 사례를 통해 과학의 유용성을 깨달았는가? 자, 오늘도 저 읽는 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세요.